자, 10월 21일 수업 시작합시다. 네, 파이썬 기본 이제 5일차 내용이고요. 이제 파이썬 기본 문법도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료형 하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라고 하는 이제 에러에 대응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몇 개의 함수가 서로 연관 지어져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봤었던 함수는 그냥 하나하나 이제 독립적으로 쓰는 거였는데, 주로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저장돼 있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져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 저장돼 있는 데이터 파일을 파이썬으로 끌고 들어오던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딕셔너리와 파이립 출력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에 대해서 두 단원으로 묶어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에 대응하는 방법, 예외라고 하는 게 에러예요. 에러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파일 입출력, 파일을 읽어드리거나 저장하는 방법의 기본기, 약간의 응용 예제, 이렇게 두 가지를 또 묶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5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데이터 파일 하나가 샘플이 나갔어요. covid19.csv라는 파일이 오늘 같이 나갔어요. 이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 파일이 여러분들 주피터 파일이랑 같은 폴더 안에 없으면 실습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병한 첫날부터 그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됐다라고 발표된 날까지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 직접 하루하루 다 수집한 거예요. 실데이터입니다. 자, 일단 딕셔너리부터 갑시다. 자, 딕셔너리는요, 중괄호 안에 리스트나 튜플처럼 콤마로 구별을 해서요,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의 형태로 나열을 해요. 이때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딕셔너리를 설명할 때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이렇게 문장을 쓰거든요. 키가 뭐고 value가 뭔데? 그냥 이름과 값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어떤 변수를 만드는데 중괄호 열고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넣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라는 걸 쓰면서 인덱스가 0, 1, 2, 3, 4 들어가는 게 맨날 i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 이름표를 키라고 불러요. 자, 딕셔너리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추가하고 키의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합니다. 문자열이라는 건 따옴표 감싸야 된다는 거죠. 자, 딕셔너리 원소도 일반 변수랑 똑같이 출력, 연산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의 기본 형식이에요. mydig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준비했는데 중괄호 열고 이름은 철수, 연락처는 이거, 생년월일은 1월 15일.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안에 값에 접근하고 싶다면 mydig에 대괄호 열고 name이라고 지정하면 철수라는 값을 꺼내서 출력을 하겠죠. mydig의 폰이라는 값을 폰이라는 변수에 복사하면은 이 변수가 복사가 되겠죠. 출력하면 나오고요.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mydig의 name을 호영이라고 바꾸면 호영이라는 값이 철수를 날려버리고 대체하겠죠. 출력하면 이름이 호영으로 바뀌어 있겠죠. 별거 없죠. 자, 딕셔너리 사용 제약. 존재하지 않는 키는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푸에 A하고 B밖에 없는데 푸한테 C를 출력하라 그러면 얘 입장에선 벙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에러 C,
메시지 심플하죠? 자, 딕셔너리 확장. 존재하지 않는 키의 값을 할당하면은 그 순간 늘어나요. 푸의 C한테 300을 넣으래요. 여기 C가 없잖아. 그럼 그 순간 만들어요. 자, 딕셔너리의 특징은요. 키에 대해서 중복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중복되면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무시돼요. 나중에 정의된 항목이 앞에 정의된 거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MSG 헬로, MSG 월드, MSG 파이썬이면 마지막 것만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여러 개의 값들이 하나의 객체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리스트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딕셔너리 보고 있잖아요. 튜플은 활용도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셔도 돼요. 뭔가 내장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 값이 튜플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저도 진짜 튜플 하나도 안 써요. 그러면 압축하면 이제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이제 얘네끼리 섞여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적응을 잘해야 돼. 이 구조에서 어버버버 하면은 다음에 크롤링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이제 전달하기 위한 플라스크 같은 게 적응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딕셔너리하고 리스트는 서로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 구조에 익숙해지는 게 이제 좀 고급으로 올라가는 첫 단계예요. 자, 리스트. 기본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는 거. 그냥 10, 20, 30 이거죠.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거. 10, 20, 콤마 30, 40. 리스트가 다른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거죠. 이건 2차원 리스트였죠. 자, 이 두 가지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형태는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경우예요. 리스트인데 원소가 딕셔너리야. A는 10, B는 20. 원래는 키 이름에 따옴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따옴표는 생략해서 표시했어요. C는 30, D는 40. 이런 식의 복합 구조예요. 잠깐만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경우 요거 하나만 지금 처음 보는 형태인 거죠. 오른쪽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더 못 키우나?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먼저 예제로 좀 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자, 딕셔너리 하나가 있어요. 키 밸류 키 밸류. 두 번째 딕셔너리가 있어요. 키 밸류 키 밸류.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 원투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란 법 없거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코딩하면은 아래처럼 나오겠죠? 자, 리스트 괄호가 있는데 딕셔너리 원 자리에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쉼표 찍고 리스트 원소니까 두 번째 딕셔너리 자리에 이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리스트의 0번째, 1번째가 됩니다. 각각. 그러면 리스트의 0번째 키, 리스트의 0번째 키원.
이런 식으로 값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양해져요. 자,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가 되는 거. 일련의 성적표를 위해서 학급 성적을 가정해서 리스트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죠. 바깥의 괄호가 리스트니까 괄호 모양 보고 데이터의 종류를 가늠하는 거예요. 대괄호는 리스트, 중괄호는 딕셔너리. 괄호 모양 보고 가늠하셔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를 위한 대괄호가 나오면은 일단 원소 하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요 괄호가 있을 때 중괄호 단위로 해서 여기서 쉼표 찍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레이드의 0번째 원소는 이게 0번째인 거죠. 이 1번째, 2번째도 각각 아랫줄의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포맷 함수 사용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자, 여기가 0번째죠. 그레이드 0번째의 네임. 자, 0번째가 이건데 이게 딕셔너리니까 여기에서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그럼 철수가 될 거고요. 그레이드 1번째 KOR. 그럼 95가 되겠죠? 그레이드 1번째 ENG. 얘가 되겠죠. 밑에도 그냥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출력을 안 해요. 반복문 돌려야지. 그레이드의 i번째의 네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리스트에 대해서는 반복문을 돌려야 돼요. 자, 이 구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대부분의 테이블 구조예요. 표. 어떤 수집된 데이터를 표 형태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변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마리아DB에서 셀렉트한 결과를 파이썬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여기 리스트 봤으니까 자, 요번에는 딕셔너리에 대한 복합 구조를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변수가 있는데 다짜고짜 리스트로 시작할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본 거예요. 이번에는 B라고 하는 변수를 딕셔너리로 만들었는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유형이 되는가. 잠깐만요. 나 녹화하고 있나? 잘하고 있다. 이거 가끔 깜빡하고 안 누르고 시작할 때 있어요. 자, 우리가 딕셔너리에 대해서 처음 봤던 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변수로 갖는 경우였어요. A는 10, B는 뭐 K 이런 식으로 정수라든지 문자열이라든지 이런 기본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 다음 경우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또 들어가는 경우예요. 2차원 리스트도 리스트 안에 리스트잖아요. 얘도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예요.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종 진화형을 갈 건데 얘가 최종 진화형이거든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오늘의 핵심은 얘입니다.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하나하나 볼게요. 자,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으니까 일단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경우예요. 자, 어떤 객체가 있는데 중괄호가 열리면은 이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딕셔너리라 그랬죠. 딕셔너리 타입 이름은 딕트라고만 나와요. 여기에 키를 지정하고 대입되는 값이 리스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변수 이름에 키까지 접근하면 얘잖아요. 그럼 그 키에 대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 번호. 자, 여기에 대한 샘플 예제 볼게요. 스튜던트가 있어요. name, age, hate라는 값이 있는데 name의 3명의 이름, age의 3명의 점수, 나이, hate의 3명의 키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 각각의 리스트가 길이가 동일해야 되고요. 같은 인덱스 끼리 하나의 데이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암묵적으로 전제가 돼야 돼. 만약에 네임에는 5명이 있고 에이지에는 3명만 있고 헤이트에는 4명만 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저런 자료 구조가 되게 쓸데없는 짓이 돼버려요. 반복문을 돌리면서 쟤네들을 i번째라고 했을 때 균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이도 똑같고 같은 인덱스끼리 서로 짝을 맺는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적용이 돼야만 이런 유형의 구조가 좀 의미가 있어져요. 실제로 이 구조가 나중에 우리가 판다스라고 하는 걸 공부할 텐데 이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로 바꿔요. 반대로 뭐 엑셀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가져오면은 이 구조로 역변환을 하기도 하고요. 자, 출력을 위한 기본 형식 문자 만들어 놨어요. %s, %d, %0.1f 센티미터. %s는 문자열이었죠? %d는 정수. %0.1f는 실수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죠? 그리고 그 전체 자릿수는 제한 없죠? 0.1f니까. 자, 여기에다가 %로 묶습니다. 스튜던트의 네임의 0번째, 스튜던트의 네임의 0번째, 스튜던트의 에이지의 0번째, 스튜던트의 헤이트의 0번째. 그럼 반대로 1번째, 2번째 출력하면 되겠죠. 이것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잘 안 한다는 거지. 포 아이템 인 스튜던 아이고 i in range 0부터 len 스튜던트의 name. 전제가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name에 대한 길이나 age에 대한 길이나 hate에 대한 길이나 다 똑같죠. 이렇게 하면 프린트 한다고 치고 스튜던트의 name의 i번째, 그 다음에 age, hate의 i번째에 접근하면은 반복문이 알아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탐색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I 값이 증가할 때마다 0, 1, 2 이렇게 증가하니까 name의 0번째, age의 0번째, hate의 0번째. name의 1번째, age의 1번째, hate의 1번째.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하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쫙 옆으로 가면서 탐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지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딩하면 만약에 학생 수가 500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이렇게 다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출력해도 돼. 500줄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뭐로 가도 결과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포트폴리오 최종적으로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로 나가요.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목차도 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뭐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파워포인트 목차 같은 거 좀 맘대로 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눈에 보이던데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은 그 굉장히 저명한 교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히 이공계는 논문 목차가 사전에 다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목차대로 만들라고 이 과정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샘플 문서라고 보내온 게 있어. 그 목차가 다섯 개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 말고 다른 건 잘 안 들어가 원래.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파이썬 코드는 한 줄도 안 들어가요. 그 PPT 만들잖아. 거기에 파이썬 코드 한 줄도 안 들어가.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분석했는지는 안 궁금해. 왜 그렇게 분석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그램 코드는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에 내가 왜 그렇게 그 분석 과정을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 돌리면 결과값 같은 거 한두 개 찔링찔링 나오거든요. 뭐 그래프 나오고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그래프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래서 어쩌라고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설명하는 글을 다 붙여야 돼. 그래서 데이터 분석 가면은 연습 문제의 마지막 문장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이상 제시하시오. 그때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그러면은 아예 볼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 그 인문학적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말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말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법 구성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 PPT 작성하는데 비문으로 작성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으로 작성하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사람들 데이터 분석은 석박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웬만하면은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그 검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 그런 사람들을 딱 읽었을 때 뭐 '이게 뭔 말이야?' 싶으면은 앞에 한두 페이지 보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협지라도 읽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저번에 했었죠. 읽으셔야 돼요. 나도 최근에 이제 웹툰으로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 그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 봤었는데 원작을 알고 봐서 그런지 는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웹툰을 처음부터 지금 나온 거까지 다 봤지. 근데 아직도 완결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다시 시작했어. 뭐라도 텍스트를 계속 읽으세요.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쌓여요. 근데 나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샜지? 자, 요번에는 또 다른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있어요. 딕셔너리 1번 키 밸류 키 밸류. 딕셔너리 2번
키 밸류, 키 밸류. 딕셔너리 3번. 키 밸류 자리에 이 딕셔너리 1번을 넣어주는 거야. 또 두 번째 키에 이 두 번째 딕셔너리를 넣어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는 관계가 되면은 이마만큼의 코드를 애당초 이 자리에 다이렉트로 코딩해도 된다. 2차원 리스트 할 때처럼요. 그래서 그 계층형 딕셔너리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중괄호 열고 키에 딕셔너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딕셔너리 4의 키 3의 키 1-2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딕셔너리 4의 키 3의 키 1-2 하면은 밸류 1, 2다. 자, 이거는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폴더 안에 폴더 넣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윈도우 폴더 창에서 왼쪽에 보면 폴더 안에 하위 폴더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층화 구조예요. 정보를 계층화시키는 거. 자, 폰이라는 거 안에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개의 키가 있어요. 뭐 현재로서 스마트폰 만드는데 크게 두 군데,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냥 애플이라는 거에 그냥 여기에 이름을 아이폰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 속성들을 또 딕셔너리로 여는 거죠. 그래서 네임, 아이폰, 프라이스 뭐 $200. 삼성은 네임은 갤럭시, 프라이스 200만 원. 그러면 폰의 애플의 네임, 폰의 애플의 프라이스, 폰의 삼성의 네임, 폰의 삼성의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계층형 접근이 가능하다. 입니다.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실습해서 좀 쉬운 구조에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마지막 끝판왕.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원소로 포함하는 딕셔너리. 한글로 풀면 되게 말이 어려운데 제일 퍼블릭한 구조예요. 자, 딕셔너리 기반 목록 구조고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하는 리스트가 상위 딕셔너리의 값이 돼요. 일단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하는 리스트인 거죠. 딕셔너리를 원소로 포함하는 리스트. 이게 상위 딕셔너리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이 리스트의 원소로 포함되는 딕셔너리, 바깥에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딕셔너리 얘기해요. 이 안쪽의 딕셔너리는 모두 같은 구조로 존재해야 목록 형태가 성립이 돼요. 전부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돼야 돼요. 자, 리뷰 안에 아이템스라는 키가 있고요. 이 키 안에 리스트가 열려 있죠. 리스트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각각 이메일과 코멘트라고 하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 내용만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아이템스가 배열, 즉 리스트니까 반복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아이템스에 대해서 리뷰 안에 아이템스에 대해서 점이 아니라 리뷰 안에 아이템스에 대해서 반복을 걸면 이 아이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반복문에 리스트를 바로 걸어버리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를 걸어버리면 리스트의 원소가 이 변수가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아이템이 돼요. 그럼 아이템의 이메일, 아이템의 코멘트, 이거를 미리 준비한 형식 문자에다가 포맷 함수로 걸면은
탐색하면서 출력할 수 있죠. 기본 데이터 타입하고 연속성 자료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딕셔너리예요. 자, 렉처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안에 타이틀과 서브젝트가 있어요. 타이틀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이고 서브젝트는 1차별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하루 만에 끝날 게 아니니까 서브젝트는 리스트로 항목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번호, 날짜, 단원명 이런 식으로 목록을 구성하면은 위에 있는 이 타이틀은 밑에 있는 이 리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데이터 중에 하나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날 데이터 하나를 살짝 보여드려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크게 딕셔너리죠. 그 안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하위 딕셔너리가 또 있고 그 안에 박스 오피스 타입 쇼 레인지 그리고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고 들어있는데 바로 모양 보세요. 리스트야 딕셔너리.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 각각 딕셔너리가 들어있죠. 이거 영화진흥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박스 오피스 데이터예요. 실데이터고 어제 거예요. 오늘 거는 집계가 안 됐어요. 왜냐면 오늘은 사람들이 영화를 봐야지 12시 넘어서 집계될 거 아니에요. 항상 하루 전날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제 중에 아마 연습 과제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일주일치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뭐 그거 시각화하시고 그런 예제가 아마 나갈 거예요. 했던 기억이 만들어 놓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파악해야 돼. 이게 가장 퍼블릭한 구조예요. 약간 충격받은 게 박스 오피스 1위가 이거야?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렉처스의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그냥 제목이 뜨는 거고요. 렉처스의 서브젝트라고 하면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렉처스의 서브젝트를 반복 돌면 이 서브젝트가 의미하는 게 이 원소 하나하나가 되겠죠. 자, 출력한 형태 잡아놓고 tpl.format이라고 한 다음에 서브젝트야 no. 서브젝트가 요거니까 여기서 no. 1이죠? 여기 1. 그 다음에 서브젝트의 데이트 1일차. 서브젝트의 타이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파이썬 기초가 끝나면 일단 온라인에 둥둥 떠다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보셨던 저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오늘 5단원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엑셀로 저장을 할 거야. 그럼 결합을 해봐요. 아까 봤었던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 일주일치를 수집해서 엑셀로 저장하시오라는 문제 통일이 되겠죠. 보통 아침에 와서 이거 한 문장 번지면 오전 내내 해요.
이 구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만날 구조 중에 가장 퍼블릭한 형태 중에 하나다. 자, 예제 두 개니까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하겠죠? 해서 여기 첫 단어는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11시 40분에 재개할게요. 중간에 잠깐 쉬셨다가 11시 40분에 2단원 들어갑시다.